요새 왜 이렇게 뻐근하지? 잠을 잘못 잤나?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거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 커피 향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뭐 모델 일 아니요.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인체 전문가 피지컬 테라피스트 지용주라고 합니다. 피지컬 테라피스트요? 네네. 처음 듣는 직업인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 이름은 다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물리치료라고 네. 하면은 조금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영어로 표현할 때는 피지컬 테라피스트. 네, 맞아요. 피지컬이 이제 인체의, 물리의라는 뜻도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미 자체가 일본식 번역이 되면서 물리치료사라는 네. 의미로 잡혔는데 외국에서는 인체에 있어서 좀 다각도적으로 네. 접근하는 그런 인체 전문가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시면서 해도 되나요? 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리 사놓은 거긴 한데 맛이 어떠실지. 좋은데요. 좋아요. 이 일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학부 졸업하고 지금 임상 8년 차 신경계 전문 병원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고 지금은 근골격계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학부 졸업하시고 8년 차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살입니다. 34살이면 네네. 87년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랑 동갑이세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8년 차시면은 일찍 일을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학부를 마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요. 저희 분야가 해외에 진출하기에 길이 잘 닦여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3년에 피지컬 테라피 전문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돼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커리큘럼을 맞추기 위해서 네. 한국에서도 이제 석사 학위를 마치고 준비를 했었어요. 아, 저희 동문들 중에는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호주, 두바이 이렇게 세계 각지로 지금 뻗어져 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어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세요? 네, 저는 강남에 있는 네. 자생한방병원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아. 척추건강팀에서 도수치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데 아닌가요? 저는 막 라디오나 그런 데서 광고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광고도 같은데. 많이 하고 네. 전국에 지점도 많아서 대략 한 25개 지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홍주 씨의 네. 경력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대학원 과정을 밟아서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고요. 관악구 보건지소에 네. 낙상 예방 교육 강사로도 나갔었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외래 교수로도 출강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본인이 속해 있는 병원이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시작해서 50분 단위로 예약 타임이 정해져서 풀로 스케줄이 다 참 10타임. 오전에 출근하고 휙 지나가서 점심을 먹고 휙 지나가서 퇴근을 하게 되는 굉장히 하루 일과가 빠르게 진행해요. 퇴근 시간은 그럼 어떻게 돼요? 퇴근은 6시 10분 6시 10분이요? 네, 퇴근을 하게 돼요. 네. 물리치료 안에도 분야가 다양하게 있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물리치료라고 하면은 동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찌릿찌릿한 전기치료랑 네. 따끈한 핫팩 치료받는 게 물리치료다라고 네. 많이들 생각하고 계세요. 예. 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물리치료는 피지컬 테라피라는 커다란 학문 아래 하나의 이제 열전기 치료 분야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도수치료, 중추신경계 환자들을 치료하는 신경계, 물속에서 치료하는 수중치료,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아치료, 승마치료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라는 게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은 대부분 치료사의 손에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분들의 기능적인 부전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죠. 사람을 봤을 때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자세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게 바로 한눈에 보이시나요? 보통 이제 보행 패턴, 걸어오시는 보행 패턴이나 평소에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은 네. 대략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이 사람은 100% 어깨가 아프겠구나. 네. 이 사람은 이런 보행 패턴으로 봐서 골반이 아플 수 있겠구나. 네. 혹은 이제 발목을 다쳤나 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치료 전과 후 변화가 확연히 뭔가 다른가요? 확연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듯 100%는 없거든요. 좋지 않은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한 번의 치료는 힘들더라도 이제 주기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허리나 척추 건강에 있어서 네. 최악인 자세가 있다. 요즘에는 정말 환자군이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그 이유가 컴퓨터랑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컴퓨터를 하다 보면 들어가잖아요. 컴퓨터 쪽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 숙여지는 이렇게 됐을 때 양쪽 어깨는 말리고 정상적인 경추는 이런 C자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C자 커브가 일자가 되고 역C자 형태가 돼서 이제 거북목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는 목 뒤로 네. 젖히지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제 기억에 남는 한 케이스는 14세 여학생이었는데 게임방에서 친구들이랑 16시간 동안 게임하다가 일어나면서 뚝
해서 아,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입원 치료를 했던 그런 아, 경우도 진짜로요? 있었어요. 네.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자세랑 앉아 있는 자세랑 누워 있는 자세랑 비교를 하면은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가장 많이 걸려요. 아, 서 있는 것보다. 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아.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게임하고 하다 보면은 허리에 무리가 오는 거죠. 홍두 씨는 자세가 좀 좋으신 편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계속 네. 환자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의식적으로? 네, 의식적으로 내 정렬 상태가 좀 틀어지지 않았나? 저도 어깨 당기고 네. 계속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뚜둑뚜둑 소리 뼈가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소리를 나게 하는 치료는 카이로프락틱이라는 테크닉 중에 하나고요. 네. 중국에서는 튜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튜나 요법 아, 이라는 추나. 이름으로 시행하기도 해요. 뼈 소리 자체가 크거나 많이 난다고 해서 중요하진 않고요. 그게 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 의미하진 않아요. 뼈 사이에 활액낭이라는 이제 물주머니가 있는데 기포가 생성이 돼요. 네. 그 기포가 빠지면서 툭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 소리는 한 번 나고 나면은 충전이라고 할까요? 충전하는데 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한번 뚝 할 때 소리 네, 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소리 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정확한 방향과 적절한 힘을 통해서 치료를 시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소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고요. 네네. 아, 도수 치료를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인 주기가 있을까요? 정말로 심각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거의 네. 매일 치료를 시행하고요. 보통 외래 환자로 오는 분들 경우에는 한 2, 3일 주기로 다시 잡아주면은 치료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주 2, 3회 정도로 진행을 하다가 주 1회로 횟수를 줄이고 2주에 1회 정도 줄여서 나중에는 종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압력이 엄청 세실 것 같은데 사가 이렇게 으깨는 것도 가능하실까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가 없나요? 네, 잘 없는 것 같습니다.